DR 초보 탈출기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컬러 그레이딩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인 노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손세현입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컬러 탭이 될 텐데요. 이 중에서도 컬러 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이쪽 오른쪽 부분에 있는 노드를 잘 이해를 하시면 고퀄러티의 컬러 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다빈치 리졸브를 접하게 된 지 한 3년, 4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컬러 그레이딩을 할 줄은 아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노드 부분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시리얼 로드는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이어가면 되는데 어떨 때는 패러렐 노드를 써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레이어 노드를 써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했거든요. 그 이해를 하는 데까지 지금 3년 이상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를 하고 알게 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리얼 로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리얼 로드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노드가 될 거고요. 실제 프로페셔널 칼라리스트들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90% 이상은 시리얼 로드로 작업을 하고 나머지 한 10% 내외에서 패러렐이나 아니면은 레이어 노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시리얼 로드는 기본적으로 옵션 S, 윈도우에서는 Alt S를 눌러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노드에서 바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첫 번째 노드는 오리지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두 번째 노드부터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두 번째 노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웨이브폼을 보시면은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밝은 영역이 좀 너무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간 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개인 부분에서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내리면 하이라이트를 리커버 할 수 있어요.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23 아래쪽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고요. 어두운 영역의 경우에는 크게 손댈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0을 지나서 있진 않거든요. 살짝만 올려볼까요? 밝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올려주고, 그러면 이 부분은 노출을 잡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노출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다시 옵션 S 또는 Alt S를 눌러서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색 온도를 한번 잡아 볼게요. 2번 누르고요. 템퍼처에 오셔가지고 저는 좀 차가운 느낌으로 가볼게요. 이 정도로 해서 색 온도를 잡아주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색 온도라고 해주고요. 또다시 옵션 S를 눌러서 컨트라스트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주고, 그래서 컨트라스트라고 하고요. 또다시 옵션 S를 눌러서 뭔가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시리얼 로드거든요. 그냥 하나하나 계속 작업을 해나가면 돼요. 그리고 시리얼 로드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1번에서 2번, 3번, 4번, 5번으로 넘어가면서 2번은 1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2번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3번은 2번에서 작업이 된 내용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또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작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복잡해지면은 순서가 바뀌어 버리게 되면은 색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리얼 로드로 작업을 쭉 다 하신 다음에 여기서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해서 3번을 건드렸다거나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뒷부분이 영향이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시리얼 로드를 작업이 다 끝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는 조심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패러렐 로드인데요. 사실 패러렐 로드하고 시리얼 로드하고 저는 그 다른 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리얼 로드하고 패러렐 로드는 상당히 비슷해요.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얘네들을 없앨게요. 그리고 옵션 S를 누른 다음에 다시 옵션 P 또는 Alt P를 눌러서 이렇게 패러렐 로드를 만들어요. 패러렐 로드와 시리얼 로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시리얼 로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에서 2번으로 가면서 2번은 1번의 정보를 가지고 오고 또 4번의 이 녀석은 2번의 정보를 가지고 오고 5번은 4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패러렐 로드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노드에서 정보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패러렐 로드 전체 앞에 있는 노드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돼요. 2번도 1번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고 4번도 1번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돼요. 5번도 1번에서 역시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정보를 다 합쳐가지고 표현을 하게 돼요.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 예가 이런 파워 윈도우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예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2번, 4번, 5번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그리고 2번은 4번은 그리고 5번은 파란색 이렇게 됐어요. 그럼 보시면은 붉은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요. 패러렐 로드에서는 이 세 가지 노드가 합쳐지게 돼요. 섞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붉은색과 녹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그 세 가지 색이 합쳐진 색을 나타나게 되고 이 윗부분에 녹색과 붉은색이 만나는 부분은 그 두 가지 색이 합쳐진 곳, 그리고 붉은색과 파란색은 그 두 가지 색이 합쳐진 색을 보여주게 돼요. 이게 패러렐 로드예요.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패러렐 로드를 만들었을 때하고 시리얼 로드를 만들었을 때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점이 없는데 왜 이렇게 패러렐 로드를 사용을 하는 걸까요? 이런 정도의 경우라면 크게 차이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리얼 로드를 사용을 하거나 패러렐 로드를 사용하거나 큰 차이점이 없죠. 그런데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다 없애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시리얼 로드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에서 세츄레이션을 완전히 없애버릴게요. 그러면은 색이 다 이제 흑백으로 돼버렸죠. 그리고 3번에 와서 세츄레이션을 한번 올려볼게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해서 또 다시 한번 세츄레이션을 올려볼게요. 변화가 없어요. 또 올려봐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그 다음 번에서 세츄레이션을 올리더라도 변화가 없게 돼요. 왜냐면 2번 이후부터는 3번은 2번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여기서 색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색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세츄레이션을 올려봐야 색이 없는데 세츄레이션을 올린다고 채도가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여기서는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없애고요. 여기서 패러렐 로드를 만들게요. 지금 보시면은 그대로죠. 여기 패러렐 로드를 했을 때 여전히 흑백으로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4번에서 이번에 세츄레이션을 1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보이시나요? 색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이유가 있어요. 2번의 경우에 채도를 다 빼버렸는데 어떤 채도를 뺐냐면 1번에서 가지고 온 정보에서 채도를 다 빼버린 거예요. 4번의 경우에는 2번에서 가지고 와서 채도를 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1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색 정보에서 채도를 100만큼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과 4번을 합쳐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채도가 없는 것과 채도가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원래대로 색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50이면은 여기가 50과 50을 빼버리면은 0이 되지만 50에서 100을 빼니까 50만큼 남잖아요. 그래서 색이 원래 색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패러렐 로드하고 시리얼 로드의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패러렐 로드를 하나 더 만들고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채도를 더하게 되면 색이 더 진해지겠죠. 왜냐면 여기서 보통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채도를 50만큼 더한 게 되니까 채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렐 로드하고 시리얼 로드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사용하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사용이 가능해져요. 이번에는 레이어 믹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다 없애도록 할게요. 그리고 옵션 S를 눌러서 시리얼 로드를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레이어 노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옵션 누르고 L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옵션 L 또는 Alt L이 되겠죠. 윈도우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지금 보면 인풋이 이렇게 3개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많이 사용을 하시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Add One Input이라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옵션 L 또는 Alt L을 누르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레이어 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노드하고 패러렐 노드는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한데 하는 역할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아까와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걸 하나 없애고 여기서 채도를 또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다른 점이? 그냥 패러렐 로드에서는 여기서 섀도우를 없애버리면은 여기가 50이 됐을 때는 사실은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흑백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100을 누르게 되면 굉장히 세츄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게 돼요. 패러렐 노드는 두 개를 합치는 건데 레이어 노드의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옵션 L을 하나 더 누르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죠. 왜 그러냐면 아래에 있는 노드가 가장 강력한 기능을 하고 이 아래에 있는 노드가 위에 있는 모든 걸 캔슬 아웃을 해요. 취소를 시켜버려요. 아니면 오버라이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채도를 낮추고 다시 채도를 높여도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이 원래대로 상태에 있는 거라면 이 노드에 있는 모든 정보가 얘네들 다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사용을 하냐 하시겠죠? 얘를 그냥 없애고 얘를 없앤 거 하고도 전혀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텐데, 왜 레이어 노드를 사용을 하냐면,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채도를 이렇게 쫙 낮춰줘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차만 한번 제가 따로 색을 빼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아까 조금 전에 이 녀석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그냥 전체 색이 나왔잖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노드가 위에 있는 걸 오버라이드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가 흑백이라도 밑에가 전체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컬러를 그대로 뽑아내게 돼요. 근데 지금은 위에는 전체 흑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래는 이 회색으로 보이는 영역은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흑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색깔을 보이는 부분, 이 부분만 나타내라. 그래서 이 부분에만 영향을 미쳐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바깥쪽 배경 부분은 그대로 흑백이고 자동차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면 여기서 색을 이렇게 조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4번을 선택을 하고 오프셋에서 이렇게 하면 차의 색도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믹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패러렐 로드는 합쳐지는 거라면 레이어 믹서는 오버라이드 한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레이어 믹스잖아요. 이거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오른쪽 밑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패러렐 로드로 바꿔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지금 이 두 가지 정보가 합쳐지잖아요. 여기서 흑백으로 만들고요. 이 부분은 왜 변화가 전혀 없을까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패러렐 로드에서 이 부분이 선택이 되어지긴 했지만 지금 채도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채도가 50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얘도 50이고 50이니까 캔슬아웃이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레이어 믹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차이점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계속해서 좀 더 좋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댓글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그룹으로 오셔가지고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컬러 그레이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다빈치 리졸브의 기본이 되는 노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